예제. 다음 연립방정식을 대입법으로 푸시오. 대입법으로 풀기 위해서는 주어진 식을 한 미지수에 대하여 정리를 해야겠네요. 두 식 중에서 첫 번째의 식이 한 미지수에 대하여 정리하기 쉬우므로 이를 변형하면 x는 4y 빼기 2가 되고, 이 식을 두 번째의 1차 방정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아요. 괄호를 풀어서 간단히 정리하면 18y는 18이 되므로 따라서 y는 1이 되고, 방금 구한 y의 값을 x에 대하여 정리된 식에 대입하면 x는 4 빼기 2가 되므로 x는 2가 됩니다. 따라서 구하는 연립방정식의 해는 x는 2이고 y는 1이 됩니다. 예제. 다음 연립방정식의 해가 x는 1, y는 1일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 해가 x는 1, y는 1이므로 이를 두 1차 방정식에 대입하면 x와 y가 없어지면서 다음과 같은 a와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됩니다. 먼저 b를 없애기 위하여 첫 번째의 1차 방정식의 4를 곱하면 다음과 같고, b의 개수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므로 변끼리 더하면 7a는 14이므로 따라서 a의 값은 2가 되고, 방금 구한 a의 값을 곱하기 전에 연립방정식의 첫 번째 식에 대입하면 2 빼기 b는 마이너스 1이 되므로 b의 값은 3이 됩니다. 따라서 구하는 값 a는 2이고 b는 3이 됩니다. 참고로 간편 공식으로 또 a의 값을 구해볼까요? a의 값은 빨간색의 V자의 순서대로 1 곱하기 4와 4 곱하기 마이너스 1을 분모와 분자의 순서대로 적은 후 분모와 분자의 각각 뺄셈을 적고, 노란색의 역 V자의 순서대로 3 곱하기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곱하기 18을 분모와 분자의 순서대로 적으면 됩니다. 이를 간단히 하면 7분의 14가 되므로 따라서 a의 값은 2가 됩니다. 예제. 다음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y의 값이 x의 값의 2배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주어진 연립방정식에서는 a의 값을 모르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을 풀 수 없어요. 하지만 노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에서 y는 2x라는 조건이 추가되어 있네요. 즉,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해도 y는 2x라는 관계식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연립방정식에서 두 개의 1차 방정식과 추가된 1차 방정식을 포함하여 3개의 1차 방정식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되며, 3개의 1차 방정식 중에서 해를 구할 수 있는 2개의 1차 방정식을 선택하여 해를 구한 후 구한 해를 이용하여 남겨진 나머지의 1차 방정식에 대입하면 상수 a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수 a가 없는 2개의 1차 방정식을 연립방정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의 1차 방정식의 형태가 대입법으로 풀기에 적당한 꼴이므로 이를 두 번째의 1차 방정식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5x는 10이므로 따라서 x는 2가 되고, 구한 x의 값을 첫 번째 식에 대입하면 y의 값은 4가 됩니다. 방금 구한 해를 이용하여 나머지 1차 방정식인 x 더하기 3y는 a 더하기 15에 x는 2와 y는 4를 대입하면 2 더하기 12는 a 더하기 15가 되므로 따라서 구하는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면 주어진 연립방정식에 x와 y 이외에 다른 문자가 있다면 연립방정식의 해를 결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조건이나 관계식이 있을 때 이 방정식을 추가하면 3개의 1차 방정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이 해가 되므로
세 방정식 중에서 다른 문자가 포함되지 않은 두 방정식을 이용하여 해를 구한 후 구한 해를 나머지 방정식에 대입하면 다른 문자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제. 다음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같을 때 상수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두 개의 1차 방정식으로 결합된 연립방정식에 대하여 두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주어진 예제와 같이 두 개의 연립방정식의 해가 서로 같다는 것은 네 개의 1차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이 존재하고 그 값이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것이죠. 즉, 네 개의 방정식 중에서 A와 B가 없는 두 개의 방정식을 골라서 이들의 해를 먼저 구한 후 이 해를 남겨진 나머지 방정식에 대입하면 A와 B의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두 1차 방정식을 이용하여 연립 방정식으로 묶은 후 해를 구해보면 미지수 y를 없애기 위하여 첫 번째 1차 방정식의 3을 곱하면 다음과 같아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므로 변끼리 더하면 14x는 28이므로 따라서 x는 2가 되며 방금 구한 x의 값을 곱하기 전 연립방정식의 첫 번째 식에 대입하면 6 더하기 2y는 8이 되므로 따라서 y는 1이 됩니다. 4개의 1차 방정식의 해가 x는 2이고 y는 1이 되므로 이 해는 나머지 식도 만족시켜야 하므로 각각 대입하면 2a 빼기 5는 3이므로 a는 4가 되고 2 더하기 4는 b가 되므로 b는 6이 됩니다. 따라서 구하는 a 더하기 b의 값은 4 더하기 6이므로 10이 됩니다. 방금 푼 예제는 4개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문제이고 직전에 풀었던 예제는 3개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문제인데 이들이 모두 같은 유형의 문제라는 것이 느껴지나요? 방정식의 개수는 다르지만 접근 방법은 똑같아요. 주어진 방정식이 3개나 4개나 상관없이 x와 y 이외의 문자가 없는 두 방정식을 연립하여 해를 구한 후 이 해를 나머지 방정식에 대입하여 풀면 됩니다. 예제. 다음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a를 잘못 보고 풀어서 x는 9, y는 6을 얻었다. 정확한 a의 값은 잘못 본 a의 값보다 이만큼 크다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잘못 본 a의 값은? 잘못 본 a의 값을 A'이라고 할게요. 참고로 프라임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볼 거예요. 이를 읽을 때 A'이라고 하고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기호를 프라임이라고 불러요. 각도에서 사용되는 기호인데 각도의 단위에 대해 알아보면 각도의 단위에는 여러분이 익히 아는 도가 있어요. 한번 회전시킨 값을 360등분했을 때 하나의 각을 1도로 정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한 바퀴 돌면 움직인 각의 크기는 360도가 되지요. 왜 360등분을 기준으로 정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360이라는 숫자가 1년의 길이와 거의 같기 때문이라는 추정을 할 뿐이에요. 고대의 달력을 보면 1년의 길이는 361로 정한 경우가 있기에 이처럼 추정할 수 있어요. 1도를 세분화해서 60등분을 하면 즉 1도를 60으로 나눈 값을 분이라고 하고 분의 기호가 프라임이죠. 1분을 더욱 세분화해서 60등분을 하면 즉 1분을 60으로 나눈 값을 초라고 하고 초의 기호가 더블 프라임이 됩니다. 각도를 이처럼 아주 정밀하게 표현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용되지 않을 거라면 굳이 새로이 뭔가를 만들어야 할 필요는 없겠죠.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인데 어디에서 필요했을까요? 바다를 항해할 때 지도와 관측 도구를 이용하여 정해진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죠.
특히 먼 바다에 있는 미지의 목적지를 탐험하고자 한다면 보다 정밀한 측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세분화된 각도의 단위가 사용되었던 것이죠. 만약 처음 잰 각도에 오차가 생겼을 때 이 오차를 모른 채 멀리 대항해를 했다면 처음에 아주 작은 오차였지만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원래의 목적지와 다른 곳에 도착할 수도 있게 되죠. 각도의 단위에 분과 초가 있다는 것이 신기하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시간의 단위에 사용하는 단어인데 말이죠. 시간의 단위에도 하루의 길이를 24등분한 것이 1시간이 되고 1시간을 60등분하면 1분이 되고 1분을 60등분하면 1초가 되지요. 시간뿐만 아니라 각도에서도 60등분을 이용하여 분과 초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왜 60등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단위를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이용하여 수를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10개의 숫자를 한 묶음으로 하여 자릿수를 변화시키는 십진법을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고대 문명에서는 각 문명마다 고유의 진법을 사용했고 특히 고대 바빌로니아에서는 60진법을 사용했는데 현대까지도 60진법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죠. 과거에서부터 흘러온 문화들이 켜켜이 쌓여서 그 흔적들이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던 거네요. A'을 A-라고 잘못 읽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영어로 대신은 문장 부호의 줄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다른 표현이죠. 여기서 A'은 각도와는 관계없지만 기호의 이름을 프라임이라고 부르고 고등 수학에 올라가면 미분에서 자주 접하게 될 기호예요.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A를 잘못 본 값이 A'이므로 연립방정식의 첫 번째 식에 A 대신 A'을 넣고 그 애가 X는 9이고 Y는 6이 되므로 이 식에 대입하면 18 더하기 6A'은 12이고 6A'은 마이너스 6이므로 따라서 A'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잘못 본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지요. 즉, 원래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 아닌 값인데 잘못 보고 마이너스 1로 착각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2. 정확한 A의 값은? 문제에서 정확한 A의 값은 잘못 본 A의 값보다 이만큼 크다고 했기 때문에 A는 A' 더하기 2가 되고 1번에서 구한 A'을 여기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가 되므로 정확한 A의 값은 1이 됩니다. 즉, A의 값이 1인데 잘못 보고 마이너스 1로 착각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었다는 뜻이 되죠. 따라서 정확한 연립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3. 올바른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A의 자리에 2를 대입한 연립방정식에서 미지수 Y를 없애기 위하여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므로 변끼리 더하면 3x는 15이므로 따라서 x는 5가 되고 방금 구한 x의 값을 두 번째의 식에 대입하면 5 빼기 y는 3이므로 y의 값은 2가 됩니다. 따라서 구하는 연립방정식의 올바른 해는 x는 5이고 y는 2가 됩니다. 지금까지 연립방정식의 풀이에 대한 수업을 하였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연립방정식의 풀이에 대한 개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